검찰이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가능성 부분을 이제 부각을 시켰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증거인멸과 이제 협박이나 회유의 정황도 이게 좀 드러난 게 좀 있죠.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한테 접촉해서 회유 또는 사정, 매달리고 봐달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또는 뭐 너에게 그래도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과 회유가 있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찰 측이나 이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희정 측근들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고 안희정 예, 본인은 예. 아니지만 측근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고 안 지사가 이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여러 개일 가능성이 예, 있잖아요. 예.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한 걸로 봐서는 범행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안 지사 측에서 해명이 나오긴 했지만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잘못 누른 것에 불과하다고는 했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측근들도 전화해서 회유 압박하는데 그 예. 아들이 전화를 나한테 시도했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좀 압박이 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들이 피해자들의 어떤 진술의 일관성을 훼손하거나 진술을 위축시킬 수 있는 2차 가해일 수 있고 그거는 나아가서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안전지사의 아들이 그러니까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은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화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전화는 걸었고 수신음이 울렸던 것 같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실수였다. 이건 2차 가해다.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냥 피해자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인 아들이 전화했을 때는 그냥 양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 가족이 또 당하는 고통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피해자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런 여러 가지 기억이 더 강조되고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회유나 용서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재판부에 알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그 성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이제 가해자 측에 그 가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전화 이런 것이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처럼 이제 통화는 안 하고 통화의 기록만 그러니까 통화의 기록만 남는 게 더 압박이 되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차라리 통화를 해서 언제만은 뭐 잘못했다고 하든 이렇게 하면은 되지만 아예 그의 내용 없이 잠깐 누르고 끊는다고 하면 굉장히 압박이 크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지사의 아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근데 이제 그 결과 자체는 사실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는 그 직접 통화한 거 이상으로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네. 사실은 실수였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실수였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네. 의도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경찰에 또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입건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접촉하는 건 그거는 어쨌든 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죠. 근데 예전에 어떤 전례를 봐서는 이제 합의를 좀 해달라라고 사정을 건너서, 그러니까 직접 아는 사람 말고 뭐 친척이라든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합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읍소 정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가해자 쪽과 연락 없이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쪽한테는 큰 압박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예. 네. 어제 많은 언론들이 그 추측, 배경, 분석 기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백 팀장님,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보강 증거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한 차례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지은 씨 관련 지금 사건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 가지고는 안희정 전 지사의 뭔가 구속수사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더 연의 네. 그 여성분이 고소를 지금 한 상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의 사안으로 봐서는 연구원이 그 분의 진술 등을 네. 복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네. 다시 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상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동의를 했느냐. 그리고 네. 업무상 이력에 의한 성인으로서 과연 네. 내가 이런 어떤 업무상 이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려고 했을 때 네. 그 거절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반응 정도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장 그 청구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 한 차례 영장 심사 때 안희정 전 지사가 불출석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더라도 그냥 서류 심사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날짜를 다시 잡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뭔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그 안전지사가 불출석했을 때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근데 법원이 서면 심사만 하지 않고 안 전 지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여기서 불구속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구속을 구속을 만약에 했으면은 서면 심사로만 해서 그냥 구속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불렀다는 것은 이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지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안 지사가 아마 출석을 해가지고 설명했겠죠. 그때 이제 아마 법원 판사가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할 사안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구속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고 네. 중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도망갈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진해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다 증거가 확보가 됐고 네. 그래서 아마 영장 dom단 판사가 불구속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일단은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고요. 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청구를 하지만 아.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굳이 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백gin영 팀장님 설명 과정에서 그 검찰 측이 더현의 그 연구소 직원 이 사안까지 같이 추가할 것이다 등 것은 아직 검찰이 입장을 분명히 정하진 않았다는 점, 검토 중이라는 사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 김지은 씨 측을 도와주는, 김지은 씨 본인도 마찬가지고 김지은 씨를 도와주는 측에서 보면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피의자의 방어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피해자의 안전권 권리는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나 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그 직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 단체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어제 바로 유감의 뜻을 발표했죠. 그래서 네. 피의자의 방어권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안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유죄를 다퉈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뭐 안희정 전 지사의 지지자들에게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뭐 SNS의 협박이라던가 가족들에 대한 협박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허위 사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해자의 안전권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네.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 김지은 씨가 언론 인터뷰 때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묘사했던 그 서술했던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과거 그 김지은 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왕 같은 존재였다. 안 전 지사로부터 내 의사를 달지 말아라. 네. 내 생각을 달지 말아라. 네.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왜 그렇다면 영장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이 안 보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인철 변호사님, 조금 전에 그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해드린 김지은 씨 언론 인터뷰. 안 전 지사가 왕 같은 존재다. 내 의사를 달지 말아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빠져 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이 인터뷰 내용이 어떤 증거가 있었으면 넣었을 겁니다. 근데 증거가 없고 단순한 진술이기 때문에 아마 안 넣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그런 표현 같은데요. 왕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왕이라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의 왕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궁녀한테 뭐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궁녀는 저항할 수 있었을까? 저항할 수 없었겠죠. 그럼 과연 안희정 전 지사가 정말 조선시대 왕 같은 존재였을까?
그거는 사실 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지사직을 자세히 모르니까. 근데 정말로 그때처럼 이렇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피해자의 말이 맞겠죠. 하지만 네. 현대 현대 21세기에 과연 저항을 못했을까? 과연 폭행 여부가 있었을까는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인터뷰 내용대로 맞다면 그런 엄청난 위사가 있었다면은 명시적인 폭행의 압박이 없었어도 당연히 유죄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네.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좀 꼼꼼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앞서 설명해 주신 재판부가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게 영장 기각 사유는 안 들어간다는 표현인데 이게 이례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은 바로 이인철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의 주장,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법부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영장 이 심사를 마치고 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 나오는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지요. 향후 재판 준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인들이랑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